오늘은 양의학은 과학이 아닌 환상이다. 32번째 시간이고 백혈병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체중이 줄고 열이 나고 잦은 감염에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고 식욕을 잃게 되고 숨이 가빠지고 그다음에 림프절에 문제가 생기고 붓는다는 얘기죠. 근육이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비장이 비대해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밤에 땀을 흘리고 쉽게 출혈이 되거나 또는 멍이 든다든가 또는 피부 발진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이 생기고 신장이 커진다는 얘기죠. 뉴스레터 구독 신청은 여기서 하시고 질병의 발생과 그 치유 특강을 제가 작년 4월에 대한민국에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혈병을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북경중의과학원 의학박사라고 하는데 중국 한의 실력 믿을 거 없죠. 중의학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중국이라고 대한민국의 한의학보다 더 나을 것 같지만 처음만 해요. 여기에 또 다른 증상들이 있죠. 체중 감소, 출혈 경향성, 빈혈, 피부 긴장도 저하, 열, 잦은 감염, 경련, 뼈 통증, 구토, 비장, 비대, 오심, 간비대, 기운 없음 비슷한 의미고요. 쉽게 얘기해서 조혈기관인 골수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전환이 되어서 증식하면서 생기는 혈액암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혈병 자체에 대한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다음에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원인은 모르죠. 양방에서는 모든 질병에 대한 원인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급성이나 만성이나 이것은 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원인이 무슨 뜻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것 자체가 양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실력 자체도 부족한 것이죠. 증상을 보시게 되면 빈혈, 출혈, 감염이 자주 나타나고 발열, 등등등등 있다는 그렇죠. 항암화학요법을 이제 주로 쓰게 되는데 수술을 할 방법이 없죠. 항암화학요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되던 살인가스 있죠. 신경가스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화학물질이 남아있던 재고분을 소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극물이죠.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경가스를 이용해서 약이랍시고 사람한테 주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기사 내용은 나중에 또 짬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방 얘기 들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목숨 걸고 항암제를 써야 됩니다. 백혈병 치료 화학물질에는 미국에 있는 drugs.com에 가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뷰가 2개밖에 없는데 자주는 이 약품이 가장 흔히 쓰이는 모양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여기에 따른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에 프레드니손의 부작용 한번 보시고 이건 영어로 된 부작용이죠. 항암 물질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간과 신장을 완벽하게 망가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간과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증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다음에 항암제, 화학요법, 또 암 환자는 암이 아닌 화학요법, 키모테라피로 살해된다. 이런
글, 또 알면 기가 막힌 항암제의 유통구조, 또 항암제의 97%가 실패한다는 정통사암 오행 친구학회 블로그 글도 참조를 하시고 바로 말씀드릴 내용, 치료 방법은 이곳에 올릴 예정입니다.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장정격에 해계, 대도, 연곡, 행간을 살을 하면 치료가 쉽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증상들을 함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치료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대장정격이 아닌 한열보호사법을 써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치료 방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정통사암침밖에 없죠. 또 백혈병과 관계가 없는 증상도 동시에 물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백혈병과 관련된 증상만 치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증상을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되고, 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말씀드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추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는 언제든지 어떤 한의사나 어떤 양의사보다 똑똑할 수가 있으며 또 똑똑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의사나 양의사들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진실인지 아닌지를 의구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의사와 양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와 양의사를 대하실 때는 상대방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시고 대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